제 캠핑카의 내부입니다. 저는 동계에는 이렇게 화목난로를 설치합니다. 네, 화목난로 설치해서 뭐 감자도 굽고 가래떡도 굽고 여러 가지 구워서 먹기도 하고요. 많이들 연통 어떻게 뽑으셨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사용하는 화목난로는 상단에 그 토출구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 상단 오픈되는 토출구를 없앤 화목난로를 구매를 했고요. 창축으로 그 나무 판을 재단을 한 다음에 중간에는 이 화목난로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홀잭을 타공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 빼고 있고요. 여기 스트링이 보이시는데, 이 스트링은 밖에 있는 연통을 잡아주는 스트링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밖에 있는 연통이 전도되지 않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저는 나오면은 뭐 밀린 드라마를 보거나 뭐 책을 보거나 해서 책들도 많이 준비를 해서 갖고 다니는 편이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바닥 여기 요 가운데 부분은 변환 테이블이 있습니다. 요 뒷부분 말고 요 가운데 부분은 지금 이 침상을 걷어내면은 매트를 걷어내면은 변환 테이블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오실 경우 한 5분까지도 앉아서 식사나 간단하게 음주를 즐기시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고요. 물론 저는 지금 혼자 나와 있기 때문에 변환 테이블 사용 안 하고 평상 모드로 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테이블을 설치를 해서 조리라든지 뭐 제가 테이블을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블라인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여닫이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네, 뭐 간단하게 외부와 이렇게 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자작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블라인드 업체에다가 주문을 해서 사이즈를 맞추면은 이렇게 블라인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캠핑카 업체에서 제조를 할 때 일부러 캠핑카 그 창, 예, 카라반 창을 달지를 않고요. 제가 직접 블라인드를 주문을 해서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활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제 차는 또 특이한 점 하나가 천정의 양 사이드에 수납함을 없앴습니다. 일부러 없앴고요. 없앤 이유는 개방감, 예, 되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개방감. 보통 수납함이 있으신 분들이 제 차를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천정이 높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녀가 어리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크기 때문에 썩 그렇게 캠핑을 많이 따라오지 않고 수납하는 공간 자체가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납함을 없앴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수납 공간이 화장실 옆쪽에도 있기 때문에 저기 보이시는 수납함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따로 수납 공간을 넓게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사 선택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공간 이렇게 그 싱크대 위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볼 위에 수납장 위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지만 일부러 침상 쪽에는 수납 공간을 넣지 않았습니다. 요건 제가 일부러 전략적으로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TV는 여기 아마 42인치 TV를 넣었고요. 일부러 저는 조금 밀린 드라마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거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면은 핸드폰 핫스팟을 통해 가지고 넷플릭스라든지 티빙, 뭐 웨이브 왓챠 이런 거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넓게 좀 TV를 넓게 큰 걸로 달았고요. 물론 뭐 핫스팟으로 유튜브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볼 수 있기 때문에 TV 보거나 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겨울에도 물론 수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다 물을 빼는 물빼기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생수 각공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송도에 있는 국제 캠핑장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좀 맞이해 가지고 잠시 빈 자리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이 근처에 저희 구역에 한 6팀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젯밤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밖에 없었어요. 물론 예약은 다 돼 있는데 워낙 저렴한
집 가까운 캠핑장이다 보니까는 뭐 주간에 뭐 약간 삼겹살 구워 드시고 고기 구워 드시려고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아무도 없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현재 적상기가 깜빡거리는 거는 태양광 충전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어젯밤에 와서 계속 전기 사용하고 뭐 밥솥, 뭐 전기, TV 뭐 다 사용했는데 한 10%, 12% 정도 소모가 됐습니다. 10% 정도가 소모가 됐고요. 제 차는 태양광은 900W, 900W가 올라가 있고요. 배터리는 560A, 이게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리튬이온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리튬이온은 좀 더 가볍고, 네, 그리고 뭐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좋은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인산철 배터리로 24V, 차량 24V 기반으로 해서 560A를 넣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이렇게 냉방할 때 에어컨 사용해도 풀룰은 아니지만 더울 때 뭐 예를 들면 한낮이나 그리고 심야에 이렇게 쓰더라도 한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써도 한 거의 이틀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또 태양광 충전이 일부 되기 때문에 무제한 쓸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감자를 굽고 있습니다. 화목난라의 감자를 굽고 있는데 돌려가면서 뜨겁네요. 뜨거. 감자 굽고 있고요. 겨울에는 워낙 밖이 추워서 지금 영하 한 외부는 13도, 15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어젯밤에는 더 추웠던 것 같은데 지금 무시동 히터 껐습니다. 무시동 히터 끄고 화목난로만 켜고 있는데요. 차내 온도가 26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우 덥네요. 그래서 장작을 많이 안 넣고 하나씩만 넣어가면서 쓰고 있는데도 덥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꼭 있으셔야 되고요. 가습기가 있으셔야지 화목난로라든지 무시동 히터 난방을 하시면은 굉장히 그 습기가 있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꼭 가습기 틀어놓고 있고요. 이렇게 차량용 소화기도 있고 저기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제가 요 밑에다가 설치해놨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종종 차량 내 화목난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못 본 건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화목난로를 난방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주간에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하면서 화목난로를 켜놓고 솔직히 주간에는 충분히 난방용으로 활용이 가능하신데 잘 때는 암만 해도 차량 내에 이런 화기를 둔다는 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물론 배기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잘 때는 좀 꺼놓고 운영하는 편이고요. 잘 때는 무시동 히터를 가동을 해서 안전하게 취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 있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도 차량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습기는 필수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차량 외부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에 있는 국제 캠핑장입니다. 네, 국제 캠핑장에 있는 일반 구역이고요. 여기는 구역이 넓은데 제 옆자리는 아무도 안 오시고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으세요. 저밖에 없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는 차량에 이렇게 보시면은 연통을 설치를 했습니다. 외부로 이렇게 연통을 설치를 했고요. 양쪽 사이드로 스트링을 설치를 해가지고 연통이 전도되지 않도록 했고 이 연통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네, 높일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연기가 잘 빠지고 있죠. 솔직히 뭐 밤에 잘 때도 켜놓는다 한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안전상 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밤에는 무시동 히터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차는 숏바디고요. 숏바디의 장점은 웬만한 주차 구역에는 다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제 차량보다 좀 70cm 정도 깁니다. 한 7m 가량이 되는데 일반 주차 라인에 들어가면은 돌출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제 차량도 일반 주차 라인에 들어가면 스타렉스보다 1m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돌출을 됩니다. 약간 돌출을 되지만 그렇게 막 걸리적거릴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하 높이가 되는 데는 지하 주차도 하는 편입니다. 지하주차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고요. 숏바디의 장점은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가족이 부부 이상이거나 한다면은 숏바디로 생활하시기는 조금 짧은 좁은 감도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솔캠이나 부캠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숏바디를 운영하시기에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차는 도색은 새로 했고요.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캠핑카 차량이랑 좀 틀리게 마이센 블루 약간 파란빛 나는 차량으로 도색을 했고요. 도색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네, 높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저는 제작을 업체에 맡겼습니다. 업체에 맡긴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업체들을 찾으시는데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업체들은 업체에 따라서 견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옵션이라든지 따라서 그 제작 금액은 천차만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이를 통해서 자작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는 빼고 최대한 저렴하게 했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내부 목재나 전기 기본적인 설치만 하고 내부 인테리어 마감 그런 부분만 업체에다가 시켰고요. 그리고 이런 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차량 구매 비용 제외하고요. 1,5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네, 1,500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물론 배터리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인산철 560 24V 기반 560A 하면은 업체에서 제작을 하면 꽤 금액이 비쌉니다. 한 적어도 400만원? 400만원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는데 저는 제가 자작을 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차량을 제작하는 비용은 1,500만원 정도, 차량 구매 비용 제외하고 그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저렴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저렴하게 했고 차량이 나와서 타이어 다 교체하고, 그리고 크롬 휠, 알루미늄 휠도 좋지만 저는 뭐 약간 차량은 또 크롬 휠이 이쁘게 설치가 되면은 차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가 좀 파란색 계통이기 때문에 크롬 휠 설치했는데 크롬 휠 굉장히 만족도 높습니다. 한 금액은 한 29만원, 28만원 정도 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정비를 많이 한 편입니다. 차량은 처음에 나오자마자 브레이크 실린더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조향계, 그리고 조향계랑 제동계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를 했고, 그 밖에도 뭐 벨트라든지 그리고 제네레이터도 90A짜리로 좀 승합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여러가지 기본적인 정비들은 많이 한 편입니다. 카운티가 그렇게 잔고장이 많은 차는 아니에요. 잔고장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그중에는 차량 문제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차를 구매할 때 카운티 자작을 한그 아는 지인분들이랑 찾아가가지고 좀 꼼꼼하게 본 편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한참일 때 그래서 차량 수출이 안 될 때라 차량 외부에 수출이 되면은 단가가 올라간다는데, 차량 수출이 안 될 때라 숏바디를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2009년식 숏바디 4등급 차량입니다. 현재 5등급 차량은 DPF 설치를 해야지만 운행이 가능하고요. 4등급까지는 아직은 자체 차량에 있는 DPF랑 유사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운행하는데 제한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4년 최소한 24년부터는 노후폐차 차량으로 지원금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다시 DPF라든지 어떤 그 여가 장치를 달아야지만 또 운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건 약간 법령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은 DPF 달아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큰 이슈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매우 잘 나가고 있죠. 2009년식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페이스가 틀립니다. 2008년식부터는 앞에 있는 페이스가 그릴하고 앞에 있는 그 전조등이 약간 모양이 틀리죠. 예, 그 부분이 틀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순정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 버스의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카라반 도어로 바꾸지는 않고요. 이렇게 버스 문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이 만족합니다. 약간 우풍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접이식 문이 좋더라고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좋아서 접이식 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벤트는 냉장고 벤트고요. 옆 뒤에 보시는 전기 라인, 그리고 하나는 청수 라인인데, 오늘
뭐 아시다시피 저는 배터리를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외부 배터리 한전 인입을 안 한 이유는 뭐 24V에 560A 넘으면은 에어컨을 심하게 틀지 않는 이상 동계에는 하등의 전기가 모자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태양광 900W 계속 충전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전기가 모자르지 않아서 지금 외부 한전 충전기를 꽂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추가적인 사항은 댓글 주시면은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제작업체 관련해서 문의들 많으신데 워낙에 유명한 제작업체들도 있어요. 워낙에 유명한 제작업체들은 대기 시간이 길죠. 예, 제조하기 위한 리드 타임이 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한테 적합한 내부 그 목공 마감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너무 비싸지 않고, 그리고 옵션을 제가 좀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몇 개를 좀 본 가운데 선정을 했는데,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다들 뭐 업체는 완벽할 수가 없죠. 완벽한 업체는 없고요. 저도 처음에 출고할 때 출고 예상 시간보다는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해당 그 업체 사장님하고도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저는 AS를 한 번도 맡기지 않았어요. 네, 보통들은 차량 만들고 AS 받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저는 AS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가 제 근처에 지인분들 같이 그 배터리 제작을 같이 했던 그 지인분들도 계시는데, 워낙에 능력자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자체가 아까 전에 제 차를 보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재 마감 위주로 약간 따뜻한 느낌? 베이지 톤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이그로시로 마감하시는 분도 있고, 화이트 톤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톤들을 선정을 하시는데, 그 개인들의 취향이시기 때문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면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무톤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에 되게 따뜻하네요. 네, 나무톤 운영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는 변환식으로 변환 테이블로 변경이 되고요. 저는 침상을 되게 침상을 크게 넓게 쓰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가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뭐 저 혼자 있으면 잘 안 쓰게 되고, 앞쪽은 옷 걸어 놓거나 이렇게 옷들 걸어 놓고, 여기는 별도 또 장이 있는데, 이 장에는 필요한 소모품들 넣어놓고, 앞 공간은 많이 활용하시는 분 계시는데, 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부부캠이나 사용하기 때문에 앞 공간 거의 안 씁니다. 요 앞에 있는 부분을 그 고정식 의자로 만드시는 경우에는 여기 테이블을 요 부분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화장실을 이쪽으로 약간 밀고요. 침상을 조금 짧게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침상을 요 정도 잘라서 쓰시고, 싱크대 넣고, 화장실 여기에 들어가고, 요 부분에다가 의자를 놓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네, 가족들이 좀 있으시고 고정식 테이블 의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 옆에 있는 공간도 좀 넓게 쓰실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침상을 넓게 쓰겠다 이렇게 기획을 했기 때문에 침상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네, 지금 제가 뭐 잡동사니를 많이 낳고 화목난로를 놔서 그러는데, 성인 한 4명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예. 저 끝 공간에서 저는 뭐 자기도 하는데, 뭐 편안하게 잡니다. 뭐 넓어가지고 가로 세로 다 폭이 되기 때문에 주무시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되고, 저는 수납장을 설치를 안 해서 좀 넓게, 천정을 넓게 활용하고 있다. 예,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도색, 뭐 냉장고는 좀 작죠. 90L. 좀 냉장고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냉장고를 못 키운 게 아쉽고요. 화장실도 더 넓히고 싶어요. 만약에 저 혼자나 부부캠을 한다면은 화장실 여기 뒤에 있는 장까지 터가지고, 화장실이 지금 이만큼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만큼을 더 화장실을 넓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넓게 화장실을 쓸 수 있어요. 쾌적하게. 그 부분은 약간 저도 다시 제작을 한다면 화장실을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지인들과 같이 넓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차량 카운티 실내에 대해서 안내를 마치고요. 다음 편에는 업체 제작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